예,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은 신규섭입니다. 유라시아 문명과 관련된 특집으로 아마 강연이 시리즈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소거드 민족과 사마르칸트라는 두 주제어를 중심으로 해서 후반부에 물론 또 고대 한국과 이런 관계도 조금 같이 언급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 원고는 여러분들이 원고를 갖고 있으시죠? 아마 원고를 미리 좀 배부를 했기 때문에 원고가 있으실 텐데요. 이 원고 보면서 같이 PPT 위주로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원고는 10분의 선생님들이 아마 이게 이제 중앙대하고 한국외대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단이 적경 인문학 연구단이라고 수년 동안 같이 연구하신 그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저는 여기 소속은 아닙니다만 같이 한 꼭지를 맡아서 글을 같이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적경 도시들이라는 그 책에 한 꼭지를 제가 맡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원고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이게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저도 들어서 아마 혹시 조금 원본을 전체를 원하시면은 거기서 받아 출력을 하셔도 될 겁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배포한 이 원고도 그냥 한 두세 쪽 정도 빼고 거의 대부분을 이미지만 제외하고 한 8장 분량의 사진만 제외하고 그리고 글은 한 두세 쪽 정도만 제외하고 대체로 다 실었습니다. 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좀 보시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소그드 민족이라는 걸 우선 한번 PPT의 첫 번째 이미지를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소그디아라고 소그드 민족이 사는 삶의 터전을 소그디아라고 하는데, 소그디아가 아마 그림으로 첫 번째 그림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소그드 지역은 타지키스탄에서는 북부와 중부, 판스캔드와 고잔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 있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남부와 동부, 사마르칸트와 부하라, 파르가나 이 지역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키르기즈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이 일부 지역이 이게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 카자흐스탄을 보시면은 그림을 보시면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도 여기 혹시 여기 혹시 이게 좀 포인트가 카자흐스탄의 가장 아랫부분, 카자흐스탄의 가장 아랫부분 보면은 이 부분이 지금 화살표 그 부분이 이 심켄트라고 합니다. 심켄트. 카자흐스탄의 그 제3의 도시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심켄트도 소그드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카자흐스탄이 지도의 가장 위쪽에 있는 그 국가가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의 그 남부 지역 아래에 보면은 소그드인들이 사는 지역이 나와 있는데요. 그 지역 중에서 남부에 있는 지역이 심켄트 지역. 이 지역도 소그드인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4, 5년 정도 이 중앙아시아 연구소에 좀 있었는 적이 있었는데요. 중앙아시아 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카자흐스탄에서 유학했던 그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이 심켄트 이 지역도 역시
이 보이지 않게 소거인들이 살다 보니까 이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차별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이 차별이 보이지 않게 또 존재한다고 그렇게 또 말을 하더군요. 역시 뭐 그래서 이 소거드 지역은 한 네다섯 개 정도, 아프가니스탄도 북부에 조금 이 같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5개 민족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네다섯 개 정도 이 국가로 소거드 민족이 분리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은 소거드 민족이 아까 전에 그 지도에서 또 키르기스탄도 일부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이 앞으로 조금 같이 이제 말을 하게 될 부분인데요. 키르기스탄을 포함하고 있는 이 부분이 조금 덜 말했는가, 앞으로 또 나올 지대 지역이긴 하지만 이 파르가나 지역이라는 곳입니다. 이 파르가나 지역. 이 파르가나 지역도 소거드인들의 소거드인들의 또 터전인데, 어쨌든 이 소거드인들이 지금 일부 조금 남아있는 아프가니스탄까지 포함시킨다면은 5개 지역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라는 게 분리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고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짧게 읽으면서 또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거드 민족은 기원전 2000년대 사마르칸트 지역과 제랍션의 넓은 계곡에 정주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제랍션의 넓은 계곡, 사마르칸트는 이제 계속해서 여기 지도에 나오겠습니다만, 제랍션이라는 곳은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또 보시면은 이 지도가 이 포인트가 좀 높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게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바르루드 트랜스옥시아나 머바란 나흐르라고 하는 그 지도 있죠. 그 지도를 보시면 가장 왼쪽에 콰레즘이라고 있고, 콰레즘에 보면은 이쪽으로 쭉 밑으로 흐르는 강이 하나 있는데요. 강이 이게 아무다르야 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한번 내가 지도를 2-3개를 같이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이 머바란 나흐르라는 게 이게 트랜스옥시아나 다 같은 말입니다. 머바란 나흐르는 아랍어고 바르루드는 페르시아에서 보통 페르시아어고 같은 이 용어가 되겠습니다. 트랜스옥시아나는 아마 여러분들이 영어 명칭으로 영어책 보면은 나오는 이 명칭이 되는데, 이 밑에 강이 하나 있죠. 가장 밑에 지도의 밑쪽을 보면은 아무다르야 강이 있죠. 이게 내가 원고에서는 지훈강이라고도 합니다. 이 아무다르야 강을 지훈강이라고도 하고, 이 아무다르야 강이 있고요. 머바란 나흐르 위쪽으로 있는 이 강이 타시켄트 밑쪽에 적혀 있는 이 강, 그 강이 시르다르야라고 하는 강입니다. 시르다르야라고 하는 강. 그래서 이 두 강 사이를 보통 이제 이 트랜스옥시아나, 영어책에서는 보통 트랜스옥시아나라고 말하고, 페르시아어 명칭으로는 바르루드라고 하고, 아랍어 명칭으로는 머바란 나흐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의미는 이 아무다르야 강 있죠. 지도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아무다르야 강. 아무다르야 강의 위에 있다. 너머에 있다라는 의미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다르야를 옥수스 강이라고, 옥수수라고 번역하시는 분도 있고, 옥수수 강, 그 너머에 있다. 트랜스옥시아나. 그래서 같은 의미로서 명칭이 각기 다른
어느 건에서 사용하는 명칭인데 용어는 같은 용어가 되는데 그 보면은 사마르칸트가 이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사마르칸트가 있고 사마르칸트를 이 자랍샨 강이 있습니다. 사마르칸트의 아무다르야 강의 지류입니다. 이게 자랍샨이라고 하다 보면 제랍샨. 우즈베크에서는 제랍샨이라고 해서 원고에서는 제랍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자랍샨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뭐 페르시아어 쪽에서는 자랍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랍샨 강의 아무다르야 강의 지류가 자랍샨 강이고 이 하류에 사마르칸트가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원고로 가서 그래서 이 계곡이라는 말, 밸리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우리 이 개념의 밸리하고는 이 좀 다른 의미의 계곡이 되겠습니다. 밸리라는 것은 이 상당히 넓은 지역도 두 양대 산맥 사이에 있는 곳을 전부 다 밸리라고 이 계곡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밸리 이 개념을 좀 조금 달리 좀 좁은 우리가 계곡이라 하면 우리는 작은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앙아시아 쪽에서 이 밸리 개념은 이 상당히 넓은 그런 지역이 양대 산맥 사이에 넓은 평원도 다 이 계곡이라고 기술되는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소그드 민족이 이게 정주를 했다는 말이고 기원전 1000년대에 지훈강과 시훈강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전에 설명했던 그 두 강 사이입니다. 아무다르야와 시르다르야 강 사이에 광활한 평원 바르루드를 손에 넣었다라고 합니다. 다르야라는 이 말 자체도 다르야라는 말 자체도 이게 사실은 페르시아어로는 이 강이란 뜻입니다. 근데 뭐 흔히 이렇게 또 강이란 말인데 중복돼서 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흔히 지금 이렇게 굳어지어서 뭐 아무강, 원래는 아무강, 시르강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고유명칭처럼 그냥 아무다르야, 시르다르야 이렇게 지금 명칭이 사용하는 바람에 저도 그냥 그 선례를 따라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보시면 사마르칸트는 그 설명했는 부분입니다. 지훈강, 아무다르야 강의 지류인 제랍샨, 소그드 강이라고 하는데요. 하류에 위치하며 주도로서 인구 32만 명 정도,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와 남한간 다음으로 원래 이 사마르칸트는 이 타슈켄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만 이 소그드인들의 중심지, 심장이라고 하는 이 사마르칸트가 오랫동안 타슈켄트 다음으로 제2의 도시라고 그렇게 쭉 오랫동안 간주되어 왔습니다만 이 최근에 2019년에 자료원에는 이 남한간이라고 남한간이 이 타슈켄트 다음으로 큰 도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든 다시 또 뭐 타직인들이란 말도 다시 이제 소그드와 더불어서 타직이란 말도 다시 또 등장하는데 이 타직이란 말은 중앙아시아에 투르크인들이 들어오면서 이 중앙아시아의 원주민으로 있었던 사람들을 타직이라고 투르크족이 들어오면서 중앙아시아에서 유입되면서 불렀던 투르크인들이 불렀던 명칭이 타직이 됩니다. 뒤에서는 계속 나오는데 아마 조금 용어를 다 설명하기에는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아마 원고에도 내가 조금 더 복잡하게 원고에 써놨는데 일단 투르크족이 유입되면서 그 전에 살았던 원주민들을 타직이라고 불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고에 상세하게 적어놨는데 저지간이 타직인들의 조상이 되겠죠. 뭐 타직인들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 나오는 남한간이라는 곳, 이곳은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쪽에 원고에 넘어가서 제가 원고에 뭐 어쩔 수 없이 그 원고를 좀 같이 보시기 좀 혹시 편할 수 있을까 싶어서 PPT 위에 이제 뭐 1쪽, 2쪽이니 이렇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 원고를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같이 좀 원고 보시는 분들은 같이 좀 보시면서 PPT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쪽 마지막 문단, 원고에는 1쪽의 마지막 문단으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PPT 자, 슬라이드 보시면은 소거드인들은 자신들의 동족인 사카, 그리스 문에는 스키타이라고 나오는데요. 사카, 그 다음에 발크, 그리스 문에는 박트리아라고 나옵니다. 콰레즈민들과 이웃하며 자리를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거드인들은 자신들의 동족인 사카, 이 사카라는 이 사카족에 대해서는 뒤에 좀 소상하게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 소거드 민족이 소거드 민족 자체는 뒤에 나옵니다만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하고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거드 민족은 우선 아리안 개념부터 조금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이 아리안족, 특히 이제 이 유럽 말고 아시아 아리안족이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대별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이란 아리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아리안, 흔히 이제 인도 아리안이라고 알려졌는데, 파키스탄 아리안입니다. 원래 역사적 고대에서는 지금의 파키스탄 쪽에 이제 자리를 잡은, 펀잡 쪽에 자리를 잡은 아리안들, 파키스탄 아리안들, 우리가 흔히 인도 아리안이라고 알고 있는 인도 아리안과 이 사카족. 그러니까 이게 조금 고대 비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으로는 일단 아시아 아리안족의 어떤 개념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비문에 따르면 그 고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아시아 아리안족, 그리고 유럽에도 당연히 아리안들이 또 있죠. 그래서 아시아 아리안족의 그 개념이 크게 세 영역으로 대별되는데, 이 소거드인들은 실제적으로는 이란 아리안족에 포함되는 그런 이란 아리안족의 8개 또 작은 또 그 종족이랄까요. 8개 작은 민족들이 또 이렇게 이란 아리안족에 속해 있어요. 그 속에 이제 소거드인들을 이렇게 집어 넣어서 보통 고대 비문에는 이렇게 비문에 따르면 고대에 나와 있는 그 비문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 개념에서 이 소거드인들을 이란 개 민족으로 저는 잡아놨습니다. 이란 개 민족으로. 지금의 이 근현대 개념으로 봐서는 이 소거드인들을 고대 그 인스크립션에 나와 있는, 비문에 나와 있는 대로 간주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내가 원고에는 다 적어놨습니다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듯해서 그 부분을 소거드인들을 이란 개민족, 그래서 이게 또 이란하고 또 그럼 이란 민족하고 이란 개민족은 뭐냐? 이 또 복잡한 역사가, 다른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그건 뒤에 이제 차차 나오니까 그래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약간의 요 개념부터 좀 조금은 파악을 하셔야지 뒤에 가서도 계속 그 내용을 아마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먼저 조금은 같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거드인들이 어떤 사카는 상당히, 그러니까 아시아 아리안 중에서 덩치 큰 이란 아리안, 뭐 이게 파키스탄 인도 아리안, 그 다음에 이 사카 뭐 속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상당히 큰 아주 덩치가 큰 그런 세 개의 그 대별되는 영역 속에 포함되는 그런 종족입니다. 근데 어지간 이 소거드인들하고도 다 동족이죠. 사실 동족인지 그렇게
또 나누어졌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소그드인들은 사카, 그 다음에 발크라는 곳은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의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의 북부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동부 페르시아 문명의 아주 중심지, 동부 페르시아 문명의 이 아주 페르시아 동부 문명의 아주 중심지로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이 발크는 지금은 뭐 하나의 도시처럼 돼 있습니다만 이 도시처럼 돼 있는 이곳에서 박트리아 이 하나의 국가가 성립되는가 그 중심축 가장 축소했을 때 작은 하나의 중심지는 발크라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콰레즘들과 같이 이웃함의 틀을 잡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뭐 소그드, 발크, 콰레즘 이건 전부 다 이제 이란 민족 속에 포함되는 그런 이란의 이란 아리안족의 그 8개 민족, 이란 아리안족의 하나의 하위 개념의 8개 영역 또 다른 8개 작은 또 부족들이다 뭐 이렇게 또 종족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그 다음에 사카족 두 번째 포인트가 페르시아 고대 문헌에 따르면 사카족은 소고도족의 동부 지역에 거주했다고 알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은 동부 지역이라는 곳이 사카족은 이 중국의 서역 쪽으로 이 지금 카시가르가 오른쪽에 보이죠. 이 지도의 오른쪽에 그러니까 이 소그드인들이 살았던 이 지도상에서 보면은 오른쪽에 이 카시가르는 가장 지금 서역의 이 서역에서 이슬람권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만 여기서 이제 서역 쪽으로 가는 이 지역에 지금 사카족이 이 원주민으로 또 살았다. 그러니까 사카족의 원주민은 지금의 중국 신장성에 고대의 얘기입니다. 그죠? 고대 중국 신장성에 거주한 그 원주민들이 사카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제 뭐 사카족은 또 뒤에 나오니까 또 같이 조금 그때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렇다고 설명을 안 할 수도 없고 상당히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은 복잡할 텐데 여기서 다 설명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뒷부분에 다시 나옵니다만 그래서 약간이라도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약간 복잡하게 느껴지시기도 하겠는데 이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약간 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또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조금이라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 그림은 좀 전에 설명했는 그림이고요. 자, 이제 고대 이란 역사와 이란계 역사라는 이 부분을 역사는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대 이란의 역사라는 거 한번 읽어보고 그 뒤에 계속해서 이 왕조의 명칭이 언급되니까 우선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메디아 왕조가 있습니다. 메디아 왕조. 그 다음에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가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셀레오코스 왕조, 파르티아 왕조라고도 하고, 에시카니 왕조라고도 합니다. 파르티아 에시카니 왕조가 그 다음 왕조가 나오고, 고대 페르시아 왕조의 이제 마지막 왕조가 사산조입니다. 642년에 멸망됩니다. 그래서 이 현재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왕조가 이란 중심의 왕조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란계 역사를 또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게 대부분의 책에서는 고대 이란의 역사와 이란계 역사가 혼합해서 섞여 있어요. 혼합해서 이렇게 역사서가 뭐 동서 문명 교류사 이런 책들을 보면 이게 혼합해서 적혀 있어서 좀 책을 읽을 때 아마
쉽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고대 이란의 역사와 고대 이란계 역사, 이란계 역사, 내가 이제 원고에 적었는 대로 이란과 이란계 역사를 좀 분리해서 생각을 좀 해야지 이게 글을 읽을 때 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어. 우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카이아라는 게 이제 스키타이인들이 살았던 그 지역이 스키티아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원어로서는 사카이아라고 합니다. 이제 사카족이 살았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 1세기죠. 그 다음에 박트리아 왕조가 100여 년간 지속되고요. 그 다음에 대쿠샨, 이 쿠샨이라는 말은 또 지금의 인도 왕조하고 또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역사서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나와서. 근데 이 쿠샨과 관련된 왕조는 이란 개왕조로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에프탈리테 왕조. 에프탈리테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투르크 왕조라고 흔히 또 알고 있는 뭐 아마 그렇게 많이 좀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카족을 토대로 한 그런 왕조입니다. 사카족. 아시아 아리안족에서 내가 크게 3개 영역으로 대별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카족이 그 중에 하나로서 사카족을 토대로 한 왕조가 고대의 이란계 왕조로서는 마지막 왕조입니다. 에프탈리테 왕조가 이렇게 된. 그래서 이 고대 이란 중심의 왕조의 역사하고 이란계 중심의 역사의 구분을 해서 좀 보셔야지 이 전체적으로 이 동서문명 교류사 같은 책을 읽는데 좀 수월하게 읽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느 쪽에서 왕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좀 힘들어서 읽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원고 속에 실크로드 관련된 비단길, 실크로드란 말이 간간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간히 적혀 있어서, 이 실크로드 지도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만, 지도가 여기서는 간선과 지선의 지도가, 지금 보시는 그 지도로는, 간선과 지선의 이 지도가 이렇게 두 개 다 이렇게 겹쳐서 나옵니다만, 간선 하나 보면요, 이게 이제 실크로드 간선 지도로서, 물론 이게 중세 실크로드의 메인 루트가 되겠습니다. 중세 이게 이제 왼쪽 끝에 보시면은 왼쪽 끝에 이게 포인트가 좀 레이저가 이게 잘 먹지를 않아 가지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데, 이게 왼쪽 실크로드 간선의 왼쪽 끝을 보면은 이게 시리아의 팔미라가 있죠. 시리아의 팔미라가 있습니다. 시리아 팔미라에서 오른쪽에 이 중국의 장안, 시안에 이르기까지 이제 요 루트가 간선인데, 물론 이제 시리아의 팔미라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인가 위쪽으로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올라가는 길이 또 있는데, 좌우지간 그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길이 여기 이제 카이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좌우지간 이 시리아의 팔미라에서 이 장안까지가 핵심 실크로드, 중세에서는 이 핵심 중세 실크로드의 핵심 루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크로드와 관련된 얘기들이 간간히 원고에 계속 반복되면서 나와서 실크로드 좀 지도를 안 갔던데 조금 이따가 또 보면서 같이 조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는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같이 보면서 이 지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용어 좀 설명하면서
좀 같이 보려고 지도 몇 가지 갖고 왔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코라산이라고 이제 대코라산이라고 하는데 코라산이라는 용어 자체도 이 코라산주는 지금 이란의 동부주에 물론 코라산주가 있습니다. 코라산주가 있는데 이 중앙아시아 이 5개국이죠. 중앙아시아 5개국에 넓게 코라산이라는 말은 대코라산이란 말로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라산이라는 이 용어는 지금의 물론 뭐 이란의 동부주 중에 이제 코라산주가 이렇게 있지만 중앙아시아의 페르시아 문화권을 뜻하는 그런 말로 용어로 코라산이라는 말은 중앙아시아 페르시아권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코라산이라는 대코라산이라 해서 중앙아시아의 페르시아 문화권 이게 언어와 문화권이라고 보통은 소개를 합니다만 어느 쪽을 다 이제 이쪽이 어느 쪽도 물론 뭐 곳곳에 뭐 우즈벡이나 뭐 타직이나 키르기즈, 페르가나나 뭐 이런 쪽 포함해서 일부 투르크메니스탄의 메르브 쪽 포함해서 페르시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다 그래서 지금 코라산 중앙아시아에서 코라산이라 하면 중앙아시아의 페르시아 문화권을 코라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코라산이라는 이런 말로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 영역의 표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지도를 두 개의 이미지를 갖고 와서 좀 약간 그 영역이 조금은 다릅니다만 코라산이라고 하면은 이란과 이 중앙아시아 쪽에서 코라산이라는 의미는 이 동부죠. 그러니까 이제 동부 페르시아어 문화권, 동부 페르시아 문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도 이란의 동부, 이란도 이란 서부 쪽은 뭐 이라크나 시리아나 이쪽하고 또 역사적인 어떤 틀을 같이 한 적도 꽤 많고 해서 이란의 동부와 중앙아시아 쪽은 또 역사적 괴를 같이 한 적이 또 많기 때문에 이렇게 또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또 뭐 좀 필요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지도를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두 쪽 첫 번째 문단이라는 그 PPT를 한번 보면서 한번 또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사카족은 소그도족과 동족이라서 큰 개념에서 어떻게 사카족과 소그도족이 분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크게 얘기를 드렸어요, 아까 전에. 근데 지금 이 사카족과 소그도족은 사카족은 워낙 또 덩치가 큰 아시아 아리안족의 그 하나의 아시아 아리안족의 3개 영역 중에 한 영역에 속한 아주 덩치가 큰 걸로 고대부터 분류가 돼서 이제 내려오는 그런 종족명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지간 이 사카와 소고드는 이 민족은 떼어서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붙어서 분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용어입니다. 자, 이 사카족은 서역의 도낭 성립에 기여했다. 그러니까 도낭을 이 고대 지금의 신장 지역이겠죠. 고대 서역이라고 불리는 그 신장 지역은 사카족이 원주민으로 살았던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전에. 그래서 중국 서역 중에서 서역은 이 사카족이 원주민으로 거주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 도낭이라는 곳은 물론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이 도낭 지역은 뭐 도낭 모르시는 분들 아마 없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이 그림으로 보면은 지도 속에서 이 사마르칸트와 코칸드 지역, 이 지역을 넘어가면서 카시가르 지역에서 같이 만나죠. 카시가르 지역에서 만나. 중국에서는 이 카시가르를 카시라고 그럽니다. 카시. 그래서 이 카시가르에서 타클라마칸 사막의 북도가 있고 타클라마칸 사막의 그 남도가 이렇게 또 내려오죠. 내려와서 쭉 오른쪽에 이제 다시 만나는 부분이 이 둔황이라고 둔황으로 적혀 있습니다만 뭐 국내에서는 대체로 돈황이라고 하자고 이제 뭐 의견이 대체로 맞는데 여기서는 좀 둔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돈황입니다. 그래서 타클라마칸 사막의 북도와 남도가 만나는 요 지점이 이 돈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시가르에서 이 북도와 남도로 내려온 이 길이 다시 만나는 곳이 이제 이 돈항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이 돈항을 성립했던, 자, 다시 이제 원고로 돌아왔어요. 돈항을 성립시킨 민족이 사카족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돈항을 만들어 놓고 성립을 시켜 놓고 이 사카족은 흉노족에 쫓겨서 흉노족 원고 보시면 페르시아 문헌에서는 상당히 좀 흉폭한 이렇게 어떻게 내가 조금 순화를 시켜서 될 수 있으면은 그 원고를 적었습니다만 좀 이 돈항 흉노족에 쫓겨서 이제 이 사카족이 이제 소고드 지역, 지금 아까 전에 그 지도의 소고드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남하를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사카족은 돈항을 성립을 시켜놓고, 사카족이 이제 그 신장성 서역의 원주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항을 성립시키고, 흉노족에 쫓겨서 지금의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소거드 지역으로, 바르루드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트랜스옥시아나 그 지역으로 이제 남하에서 내려오는 그 얘기의 첫 부분을 여기서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사카족은 이제 중국에서는 월지족으로 불립니다. 월지족으로 불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사카족을 또 사카족, 당연히 사카족이 중국 서역에서 거주하는 원주민이니까, 저는 이렇게 월지 중간에 점 찍고 월지 사카족을 이렇게 좀 적으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잘못 알아보는 사람들은 이거를 편집하면서 이 점을 없애버리거나, 뒤에 또 없애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중국에서는 이 사카족을 월지라고 또 부르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 민족이 내려왔는 경우는 나는 월지 사카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적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지간 이 남아한 월지 사카족이 지금의 이 소고드 지역, 소고디아인 소고드인들의 삶의 터전에서 지금의 소고드족들과 어울려 살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소고드와 이 사카는 분류 떼어놓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설명한 두 번째 포인트 보시면은 이 사카족은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살았다고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까지 사카족의 서부 계열은 사르마트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잠깐
진압은 지나간 건가요? 안 나왔나요? 저 뒤에 이제 다시 나오는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 지도 보시면은, 스키티아입니다. 이제 사카이아, 페르시아어 명칭으로는 사카이아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스키티아의 서부 계열 보시면 왼쪽에 보면 사르마트라고 있죠. 사르마트.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르마트는 지금의 우크라이나가 국가로는 우크라이나가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르마트, 그러니까 사카족의 서부 계열을 사르마트라고 불렸다.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사르마트라고 사카족의 서부 계열을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투르크족이 있고요. 그 위쪽에 이제 알타이 산맥이 있는데 지도상으로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 투르크 민족이 아직까지는 좀 이따 투르크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잠깐 이제 원고에 적어놨습니다만 투르크족은 여기에 지금 지도상에 포진된 곳으로 보면 나와 있고요. 그 위에 알타이 산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도상으로 스키티아가 있고 기원전 100년경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기원전 100년경의 지도고요. 그 밑에 이제 파르티아, 에시카니나 파르티아 왕조라고 했는데 이 500년 왕조가 기원전 3세기부터 시작된 500년 왕조입니다만 이 파르티아 왕조가 이제 팽창을 하기 시작하는 그 기원전 100년경 무렵에 지도를 한번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원고로 PPT로 가겠습니다. PPT로 가서 아까 전에 얘기는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카족과 소그드 민족과 관련된 그 얘기를 여기서 이제 PPT 마치고,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소그드 민족의 이제 역사와 문화라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고 이쪽에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일단 한번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 이제 역사적인 어떤 서술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읽어는 보고, 복잡한 부분으로 보이지만 한번 읽어보고, 이 역사를 다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번 읽어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그드는 역사의 대부분을 대제국의 한 영역으로 있었다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제국의 한 영역으로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시국가로서 우리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생각하듯이 그 도시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소그드 민족의 역사를 보면 사카이아, 아까 전에 사카이아 그림 지도로 한번 봤죠. 이 사카이아가 사카족의 국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란 중심의 역사와 이란계 중심의 역사는 이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그드 민족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대 비문, 그 인스크립션에서는 이란 민족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란 민족 속에 포함은 이란 아리안족의 그 민족 개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근대 이후의 개념으로 봐서 우리가 이걸 따로 이란계의 역사로 분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원고에서는 이란계 민족으로 이란계 중심의 그 역사 속에 포함시켜서 제가 서술을 해놨습니다만, 저지간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그러니까 저지간 이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속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이란 민족의 역사 속으로 또 넘어가는 겁니다. 이란 중심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란계 중심의 역사 속에 또 포함되기도 하고, 이게 따로 떼어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 박트리아 왕조, 파르티아, 쿠시안, 사산, 에프탈리테, 중국 훈족, 아랍,
몽골, 티무르 샤이바니드 왕조 이렇게 이후에 이제 러시아인들의 통치기를 거쳤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지간 이란 중심의 왕조와 이란계 중심의 왕조, 아까 전에 분리했던 고대 이란과 이란계 역사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차크타이 칸국이라든지 티무르, 샤이바니드, 이런 또 아랍부터 포함해서 이런 또 왕조는 또 이란이나 이란계 역사, 민족의 역사하고는 또 다른 또 그런 외래인들의 지배를 받았는 그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잠깐 그 밑에 포인트 보시면은 사카족의 나라, 사카이아라고 적어놨습니다만, 이 사카족의 나라, 사카이아는 기원전 8세기부터 1세기 초까지 지속했다. 1세기 초까지 지속했다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지도 봤는데요. 그거는 지도는 물론 기원전 100년경에 지도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카이아 국가가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면서 고대 동서양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었던 그런 얘기겠죠. 근데 이미 유라시아라는 말 자체도 이제 유라시아, 아까 전에 아시아 아리안족의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 유라시아라는 이 개념이 이 유럽 아리안족이 이주하는 건 유럽에서 아리안족이 아닌 또 투르크계나 또 유대계나 또 마자르족이라고 불리는 이 헝가리인들 이런 민족들을 제외하고는 또 아리안족이 많이 분포되어 있죠. 유럽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라시아라는 이 용어 자체가 이 아리안족의 이주와 관련돼서 유라시아라는 명칭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했다는 말은 당연한 거겠죠. 이제 아시아 아리안족으로서만 아시아에만 그 아리안족이 머물렀던 게 아니라 유럽으로 이주해 가는 과정에서 인도 유럽어라든지 이 아리안족의 이주를 통해서 이미그레이션이죠. 이미그레이션이 이주를 통해서 유라시아라는 용어가 명칭이 다시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소그드족은 자, 이제 인류 최초의 제국이라는 말은 흔히 이제 이렇게 씁니다만, 이제 세계 국가라는 말로 제 원고에는 세계 국가, 그러니까 이제 이 아케메네스 왕조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 대륙 3개 대륙에 걸쳐서 성립된 그런 제국입니다. 그런 제국이라 보니까 세계국가, 세계국가란 말도 페르시아어 쓰는데 흔히 이제 제국이란 말 이렇게 쓰고 있죠. 이제 이때는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에 복속됐고, 알렉산드로스의 군대의 침략으로 이 제국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국 속에 이란 민족이나 이란계 민족들이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겠죠. 이제 이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요. 이게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으로 인해서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가 이 멸망했다는 사실을 학생들하고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은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게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으로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가 멸망했느냐라고 이렇게 이 교양 수업 하다 보면 학생들이 그렇게 이렇게 오래 전부터 교양 수업 하다 보면 그렇게 학생들이 묻는 경우가 있고 꽤 모르는 경우도 있게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멸망으로 해서 인류 최초의 제국이라고 세계 국가로 불렸던 이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가 멸망했다는 이 사실은 종종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이라는 거, 오리엔트 개념이 이제 동방, 흔히 요사이로는 사시아라는 말로도 오리엔트 이렇게 바꿔 놓을 수가, 치환할 수 있는 그런 용어이기도 한데, 이 동방의 개념에 보통 이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 쪽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 이 동방 개념에 아주 상고대부터 고대 이후 중세에 이르기까지 이 페르시아권 국가들, 이란과 이란계 그 중심의 역사는 동방에서 아주 오리엔트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물론 당연히 이제 이 알렉산드로스의 이 동방 침략이죠. 그죠? 동방 침략 이후에 그리스 학문이, 그리스 미학이 이제 페르시아권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이야기들을 짧게 적어놨습니다만,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보면은 소그드를 점령하고 알렉산더가 정복된 지역의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서 소그드 군주의 딸 록사나와 결혼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소그드의 역사가 셀로코스도 이 시리아 왕조라고 흔히 이 국내에서 역사서에 주로 나옵니다만, 이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왕조가 이제 이 셀로코스 왕조가 되게, 그러니까 페르시아권에서는 한 80년 정도 셀로코스 왕조가 지속이 됩니다. 이제 살루키 왕조라고 페르시아에서는 말하는데요. 그 다음에 박트리아, 쿠시안, 사산으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이 왕조를 소그드인들이 지배된 왕조를 보면은 이후에 셀로코스, 박트리아, 쿠시안, 사산, 이게 이란 중심의 역사와 이란계 중심의 그 역사, 그 왕조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죠. 그래서 이란 중심의 역사에서는 아케메네스 다음에 이제 셀로코스 왕조, 이렇게 이제 에시컨이 그런 왕조로 연결된다 그랬습니다만, 이 이란계 중심의 역사에서 보면은 또 박트리아 왕조 다음에 대쿠샨, 쿠샨 이렇게 또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합돼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란 중심의 역사와 이란계 중심의 역사를 분리해서 구분해서 이걸 봐야지만 동서문화 교류사 책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국어 문헌에 월지족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월지는 페르시아로 유치, 유지, 사카조 중의 한 계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카족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 도낭을 성립하고 난 뒤에 흉노에 쫓겨서 기원전 160년에서 150년 사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치라고도 페르시아어로 이렇게 나오는데 유치. 그래서 아까 전에 쓰는 그 용어로는 월지 사카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월지 사카족은 기원전 160에서 150년 사이에 중국에서 서쪽으로, 즉 지금의
중앙아시아의 파르가나나 소고드 이 지역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고드 땅을 이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기원 후까지 한 400~500년에 걸쳐서 꾸준히 이 중국 서역에서 소고드의 땅, 소고드 지역 쪽으로 꾸준히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원전 140년에 이 소고드 지역을 차지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월지 사카족, 이 유치족들의 통치 시기에는 지방의 도시국가들, 소고드인들은 도시국가들을 많이 이제 형성을 하면서 도시국가 위주로 이 대제국에 이제 이렇게 복속돼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이 도시국가들이 합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월지사카족들이 소고드적인 색채를 띠게 됐다. 그러니까 소고드 땅에 들어오면서 이제 소고드적인 색채를 띠게 되니까 이제 사카족이나 뭐 이 소고드족이나 이 구분이 가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중국의 장군, 뭐 페르시아 쪽에서는 장군이란 말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래서 그냥 적어놨습니다. 이 한무제 시기에 사신으로 서쪽의 국경으로 이제 파견돼서 기원전 130년 전에 일어났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역사 전체 소고드 역사와 문화에 관해서 원고에서 이렇게 그 시대선으로 적어놨습니다만 그거를 뭐 하나하나 다 정리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는 좀 몇 가지 위주로 조금 적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그 슬라이드 쪽 두 번째 문단이라는 그 PPT 보시면 유치족과 동족인 사카족을 토대로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쿠샨 왕조는 물론 뭐 인도 아리안, 인도라고 해서 지금의 인도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대 인도라고 불렸던 파키스탄 지역, 지금의 파키스탄 지역이 고대 인도라고 불렸는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아리안, 그때 파키스탄 중심으로 할 땐 파키스탄 아리안들이 되겠죠. 지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파키스탄 아리안들과 이 사카족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또 아프간에서 나오는 그런 문헌들은 이 이제 쿠샨 왕조를 사카족 토대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파키스탄 쪽에서도 이게 쿠샨 왕조가 파키스탄 북부하고 아프가니스탄 남부 지역을 근거지로 이제 본거지로 해서 그 확장을 하게 되는 그런 왕조이니까요. 이게 뭐 인도, 파키스탄 아리안족과 사카족 뭐 이렇게 토대로 형성된 그런 왕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란계 왕조에 포함되어 있는 왕조였죠. 쿠샨 왕조, 뭐 대쿠샨 기원 후 40년부터 대쿠샨과 쿠샨 왕조로 분리해서 제가 앞에 역사 설명하면서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쿠샨 왕조는 우리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 그죠? 고대 한국의 불교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어지간 이 쿠샨 왕조 속에 또 간다라 불교라든지 뭐 간다라 예술이라든지 간다라 지방, 이 파키스탄 북부가 옛 그 간다라 지역이기 때문에 또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간다라와 관련해서 이제 이 쿠샨이 또 나오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또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이 뭐 쿠샨 왕조에 대해서 간다라 예술과 간다라 문화와 관련해서 또 이게 아주 크게 뭐 여러 가지 또 사실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여기서는 뭐 그런 얘기까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여기 쿠샨 왕조에서 대성불교가 성립이 돼서 대성불교가 고대 한국의 불교에 이제 한중일 공이 영향을 끼치면서 넘어오는 그런
쿠샨 예술도 그렇고 쿠샨의 그 불교도 그렇고 여기서 대성 불교가 성립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쿠샨 왕조 전성기 3대 카니시카 왕의 이제 쿠샨 왕조가 좀 세력이 확장되는 시기를 말하고요. 세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은 아케메네스 왕조가 기원전 559년에 시작되는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케메네스 왕조가 그 이전 시대부터 이 사카족들,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8세기부터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기원전 8세기부터 사카족이 소고드의 동쪽에 자리를 잡으면서 뭐 중국 서역 쪽에 어떤 또 원주민으로서 거주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 사카족이 아까 전에 지도에서는 기원전 100년경의 지도를 좀 봤습니다만 지금의 그 서역에서부터 아랄해와 이란 본토에도 이게 사카족이 거주하는 그 사카족이 사카스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카스탄이 요새 흔히 말하는 그 시스탄이라는 곳입니다. 시스탄이라는 곳이 존재하면서 사카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란에서는 시스탄 앤 발루치스탄 주가 그 동남부에 있습니다만 거기서 그 다음에 동강에서 다뉴브강에 이르기까지 이 광활한 대륙에 흩어져 거주했다라고 생각. 그리고 아까 전에 지도 보시면은 이제 뭐 알겠지만 광활하게 그렇게 거주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유치족이라는 말로 또 다시 제가 이제 뭐 페르시아어 원어 명칭 것들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월지 사카족을 말하겠습니다. 월지 사카족. 중국에서는 이 사카족을 월지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월지 사카 좀 그렇게 말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뭐 그걸 또 보편화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가 유치란 말로 중국어 문헌에 사용되는 월지라는 말을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페르시아 문헌대로 유치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족은 살기 좋은 땅을 확보하여 번영을 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동부 지역으로 이제 뭐 돌아갈 의향이 없었다. 이제 유치족이 이 흉악한 흉노들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았기에 장건은 자신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라고 생각. 그 다음 포인트가 그러나 장건은 요게 이제 위에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위에 포인트하고 같이 붙어서 정리를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장건은 서아시아 지역의 문화에서 값어치 있는 정보를 중국으로 가져갔다. 요거는 바로 위에 첫 번째 포인트하고 연결해서 좀 적어야 되는데 내가 밑으로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위쪽 포인트로 옮겨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중국은 타이완의 소거드 말. 타이완이라는 곳은 지금의 페르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페르가나 지역은 지금의 페르가나, 중앙아시아의 페르가나 지역은 세 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에 그 지도에서 한번 페르가나를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왔는데요. 이게 19세기 초에 러시아 지배 통치기에 이 페르가나 지역이 키르기스탄과 뭐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이 세 지역으로 상당히 산업시설 지역이에요. 요 사이도 아마 중앙아시아에서 상당히 중요한 산업시설 지역이기도 한데 이 페르가나 지역에서 타이완은 대완이라는 곳입니다. 대완국. 중국 한자어로 중국어로는 대완을 말합니다. 대완국, 타이완. 타이완의 소거드 말을 얻기 위해 중국이 이 정치 사절단을 보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제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서 군사적인 정벌을
감행을 했다. 이 침입에 대항해 소거드는 이제 이웃들에게 또 도움을 줍니다. 이 타유안이라는 소거드 말, 이 소거드 말이 이 원고에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한혈마라 그럽니다. 한혈마. 그러니까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며 달리는 말이다란 말이죠. 한혈마. 피와 같은 땀을 흘린다. 뭐 피와 같은 땀이 어떤 게인지 그죠. 그 말이 얼마나 정말 준마로서 역할을 했으면 그런 말을 중국에서는 했을까 싶은데요. 그 한혈마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는데 원고 이거 4쪽인가 5쪽 정도에 보면은 그 한혈마에 대한 얘기는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치적인 관점에서 에시카니 왕조가 500년 왕조로서 기원전 3세기에 시작되는 이제 이란 중심의 역사에서 나오는 왕조인데요. 에시카니, 파르티아 왕조라고 중국에서는 안식이라고 씁니다. 중국 명으로는 안식이라고 쓰는 이 명칭인데요. 에시카니인들은 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조금 안식 왕조를 에시카니 하면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포인트 보시면 소그드 지역은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까지 도낭을 성립시킨 그 월지족, 월지사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월지사카 유치족이죠. 유치족들이 기원 후 3세기까지 서역의 깐수 지역에서 꾸준히 돌아와서 다시 유치들이 그 월지사카족들이 꾸준히 다시 중앙아시아 쪽의 그 소거드인들의 지역으로 본거지 쪽으로 꾸준히 이제 돌아온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산조가 쿠샨 왕조를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사산조와 쿠샨 왕조라는 말들이 아시겠죠. 사산조란 거는 이란 중심의 역사에서 마지막 왕조가 되겠고, 이 쿠샨 왕조는 두 왕조로 제가 구분해서 적어놨습니다. 이제 그 중심의 이란계와 이란 중심의 역사를 조금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 설명드리는 소거드 지역이 또 2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를 보면은 6세기와 7세기 사이에는 이 소거드, 즉 특히 이제 사마르칸트 소거드는 중국의 영향이 크다라고 이제 프라이 박사가 이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넘어가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보시면요. 사마르칸트 시장에는 중국의 물품이 들어왔는데 이 물품들은 실크로드를 통해 소거드 이주민들, 그러니까 이 소거드인들이 아까 전에 그 본거지, 지도에서 보신 그 본거지를 통해 본거지와 실크로드의 그 길이 있었죠. 그 실크로드의 길을 통해서 꾸준히 실크로드의 길은 물론 이제 계속해서 기원전 5세기부터 실크로드의 길은 기원전 5세기부터 페르시아권에서 실크로드 길이 꾸준히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지금의 터키의 서단인가요? 서쪽 것인 그 사르디스까지 또 페르시아
기원전 5세기는 뭐 아케메네스 왕조 때니까 이 뭐 아케메네스 왕조 때는 그 사르디스까지 특히 지금의 터키죠. 그 서단인 사르디스와 그 길이 한 2000 뭐 페르시아 남부의 그 수사라는 곳에서 아케메네스 왕조의 그 뭐 수도였던 수사에서 그까지 뭐 2,400km.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고대 실크로드는 이 코라산 쪽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코라산 있죠. 중앙아시아 코라산 말씀드린 코라산까지 또 뭐 2,400km보다 더 긴 그 실크로드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흔히 이제 왕의 길이라고 그러는데요. 왕의 길. 지금 이제 왕의 길은 이제 아주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길을 통해서 꾸준히 소거드 이주민들이 중국 서역으로 이주도 해나가고 이렇게 이주 활동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소거드 이주민들이 이제 이 사마르칸트에 중국 물품을 들여왔다는 겁니다. 들어왔던 그 물품을 아까 전에 지도에서 봤으면 또 카레점이라고 있었죠. 과제점이라고도 아까 전에 지도에서 잠깐 봤었는데 카레점인들이 다시 그거를 유럽으로 운반해 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드린 게 이 부분에 나오네요. 동쪽 지역으로 떠났던 소거드 이주민들은 중앙아시아 북부 스텝지대, 그러니까 이게 중앙아시아와 북부 스텝지대라 하면은 아까 전에 사카이아 왕국이 있었죠. 사카이아 왕국 보면 그게 이제 초원로 길입니다. 사카이아 스키티아 왕국이 있었는데 스키티아 그 왕국의 그 길들을 보면은 그 스텝로가 다 초원로, 3대 실크로드 뭐 3대 간선로라고 하는 그 초원로가 이렇게 펼쳐져 있죠. 그래서 북부 스텝지대와 중앙아시아 지대에 있던 것은 이 왕의 길이 이 코라산 길이 되겠습니다. 코라산 길들. 그래서 이 코라산 길을 올라가는 길이 결국은 이제 왕의 길이고 이 왕의 길이 기원전 5세기부터 아케메네스 왕조 때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왕의 길이 결국 이제 실크로드로 다시 이제 또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북부 스텝 지대의 왕의 길을 따라서 이 소거드인들의 이주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포인트에 소거드인들의 길, 이제 이게 실크로드겠죠. 그 이전에는 이제 왕의 길이겠고요. 왕의 길을 따라 소거드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소거드인들이 그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비단길 봤었죠. 다클라막한 그 사막의 북도가 있었고 남도가 있었는데 남도를 쫓아서 이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뭐 북도를 쫓아서 가죠. 북도에 있는 길이 뭐 쿠차로 가는 길이고 남도로 가는 길이 코탄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이죠. 이 코탄 통해서 들어가는 길이고 한데 이 길에 이제 소거드인들이 이주를 하면서 그 곳곳에 거주를 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품을 보면은 사마르칸트에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소거드인들이 건설되었다고 두 번째 포인트에 나와 있고 이 물품은 이란의 카페트와 뭐 여러 종류의 옷감들, 보석류, 향료와 농산물 같은 것들이 중국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또 금실로 무늬를 놓은 비단이 다시 또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 황실에 또 관심을 받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에프탈리테들이 나오는데 흔히 이제 투르크인들이라고 흔히 이제 또 국내에서 그렇게 또 뭐 역사가 지나가면서 물론 이 투르크인들과도 뭐 혼합이랄까 혼종 관계가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에프탈리테는 이란계 역사의 마지막 역사에 나옵니다.
에프탈리테가 5세기 중반경에 소거드 땅에 새로운 민족적인 요소를 또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프탈리테들은 11개의 민족의 마지막 이주자들이었다. 11개 민족의 마지막 이주자들의 물결이었다. 고대 11개 민족의 마지막. 그래서 중앙아시아로 이동하는 그 얘기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프탈리테들이 또 조금 더 뭐 밑에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에프탈리테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투르크족들, 투르크인들은 자신들의 작은 왕조부터 이제 중국 변경해서 성립시키기 시작해서 페르시아와 이제 동로마 국경이 이렇게 확대하는 그 얘기들을 뭐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권의 그 문화들을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적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이 페르시아의 문헌에는 좀 투르크인들의 기원에 관해서 몇 년이라는 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투르크인들의 기원. 아까 전에 알타이 산맥의 남부 지대에 이제 투르크인들이 머물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거기에 머물다가, 이제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제 내려온 그 기원에 대해서는, 기원 후 545년이다라고 정확하게 페르시아 문헌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국내 역사서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연도까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소거드인들이 이제 상업 제국, 소거드인들한테 또 붙을 수 있는 이게 또 상업과 관련해서 많이 소거드인들이 했던 그런 탁월한 역량 속에 상인들의 어떤 또 재질이랄까요? 이런 것들, 그 자질들이 흔히 이제 회자되곤 하는데요. 소거드 상인들은 투르크인들의 지원 속에 중국, 이란, 동로마사에서 하나의 상업 제국을 성립시켰다.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번창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넘어가서 이 소거드 문화 재생의 시대가 7세기부터 11세기까지 또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 7세기에 중국하고 소거드 간의 무역이 눈에 띄게 확대되는 게 이제 이 7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르칸트의 동쪽 관문이 중국 관문으로 이렇게 이름이 붙기도 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7쪽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7쪽 슬라이드에 보면은 7세기 초반 무렵을 조금 지나면서 프레스코와 어떤 벽화에 관한 얘기들이 이제 나옵니다만, 이게 이 벽화의 스토리가 소거드가 이제 사마르칸트를 고대에는 아프라시압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마르칸트의 고대 명칭 아프라시압과 판지켄트, 지금의 그 타지키스탄 북부에 있는 이러한 몇 지역에서 뭐 수십 년 전이라고 하는데 1965년이라고 흔히 이런 벽화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뭐 19세기 말부터 탐사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1965년에 이제 벽화들을 이제 발굴하기 시작합니다만, 이게
벽화 이 얘기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이제 세 번째 큰 타이틀로 넘어서 이란 계민족 소그도와 사카로 넘어갑니다. 벽화 이야기 앞에서 조금 했습니다만 이 벽화가 토속적인 어떤 색채에다가 사산 예술과 그리스, 인도, 중국 예술의 요소를 빌려와서 하나 이제 융합되었다고 하는데, 원래 이 중앙아시아 소그드인들의 벽화 예술의 프레스코화의 가장 근본은 이란 세미라에 있다. 이란 미니어처 이 세미라에 있다. 이란 세미라 예술이 중앙아시아 이 벽화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말을 좀 적어놨습니다. 소그드 예술가들이 이 벽화에 그린 내용 중에 로스탐의 이 얘기도 있는데, 로스탐은 페르시아 신화에서 최고 영웅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만, 이제 이 페르시아 신화에서 그렇게 다룹니다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로스탐은 사실 사카족의 그 영웅입니다. 그래서 그 사카족이나 이 소그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 당연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제 로스탐과 관련해서는 막고글에서 입수된 소그드 문헌에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씩 처음부터 이제 좀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복잡한 그런 개념들이 아마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제 뒤쪽으로 가면서 사카족이 이제 중국의 그 서역의 원주민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소그드 민족이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소그드 아까 전에 본거지는 보셨죠.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그 본거지를 보셨는데, 이 소그드 민족이 그 비단길을 따라서 중국 서역으로 이주하는 그런 활동하는 그 내용들도 쭉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두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은 이 이제 페르시아 불교, 중국 불교의 토대를 마련하는 불교가 페르시아 불교인데, 페르시아 불교 중에서도 특히 이제 소그드인들의 역할이 컸다. 물론 페르시아 불교를 중국으로 전파시키면서 한 그 민족이 소그드 민족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에시카니인들이나 그다음에 인도, 파키스탄의 그 사카족들 다 중국의 불교의 토대를 형성시키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만, 이 소그드 민족이 또 페르시아 불교를 중국으로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그 다음하고도 연결돼서 나오나요? 중국 다음 보면서 같이 좀 볼까요? 여기서 보면서 앞에 거하고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낭 그 막고굴에 고구려 수렵도가 이렇게 제가 도낭 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도낭 연구원의 연구원은 이 설명은 이게 이제 고구려 수렵도가 도낭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수렵도 역시 페르시아, 고대 페르시아의 그 영향이 고구려하고 이렇게 직접 중국화된 문명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아마 또 중국화된 문명의 영향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또 고대 페르시아권하고 고대 한반도가 이렇게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수렵도가 또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하는데, 뭐 고구려의 그 주몽 신화 같은 그런 신화 부분부터 신화도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그 고구려의 주몽 신화도 이 고대 페르시아 신화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신화뿐만 아니라 이제 쭉 여러 분야에 걸쳐서 관련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까 전에 봤던 그 막고굴에서, 그래서 도낭의 그 천불동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여기에서 뭐 다 읽기는 그런데요. 소거드인들이 그 막고굴의 중심부를 형성한 그런 민족이다라는 말을 내가 이게 좀 적어놨습니다. 뭐 원고에는 조금 더 뭐 세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막고굴의 그 중심부를 형성한 민족이 소거드 민족이고, 이 소거드 민족이 이 아까 전에 그 나왔던 그 부분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사산조, 페르시아 그 사산조 초기에 그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정하고 난 이후에, 국교로 정하고 난 이후에 불교 탄압 정책이 시작됩니다. 특히 이제 대사제 카르티르가 불교 탄압 정책을 시작하면서 소거드 민족이 이 서역으로 이주하여 이제 막고굴을, 도낭의 천불동을 지속적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이제 세 번째 포인트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뭐 나머지 얘기들을 뭐 좀 설명을 드리기가 시간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다 됐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중국의 그 중국이라는 명칭이 뭐 진제국하고 관련해서 흔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친이라는 명칭은 하나의 페르시아 이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베스타라는 그 조로아스터 경전입니다. 아베스타에는 사이니로 나왔고, 사이니가 이제 신으로 친으로 바뀌면서 친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것은 이제 태양의 명칭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지금의 중국 그 본토는 마친, 그레이트 차이나를 말하는 마친이라는 의미고, 마친이란 말로 이제 불렀고, 물론 여기 약간 문헌을 보면은, 페르시아 문헌 보면은 친과 마친이 조금 혼합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크게 분류할 때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야지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면은 네 번째 큰 타이틀로 중제목으로 잡아놓은 것이 사마르칸트와 고대 한국입니다. 사마르칸트와 고대 한국, 이 부분에서 이제 중앙아시아와 고대 한국 관련하여 항상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아프라시아의 벽화죠. 그래서 이 아프라시아의 벽화가 이제 뭐 한때는 뭐 투르크 사마르칸트에 위치한 아프라시아 왕국이 투르크계 국가다라고 이렇게 알려진 때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소거드 아프라시아 궁정은 소거드 궁정이고, 아프라시아 벽화는 소거드 궁정의 벽화다라고 이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큰 틀에서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이슬람의 도래의 1세기 동안, 그러니까 뭐 8세기 중반까지가 되겠죠. 그죠? 8세기 중반까지는 한국을 비롯한 이 동아시아권이 페르시아 고대 문명의 유산과 그 영향 안에 있었다. 그래서 이게 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어떤 관계에서
대문명권이 뭐 중국하고 페르시아권이 되겠습니다만, 상호 그 어떤 교류의 역사를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좀 앞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이 페르시아권에서 이 당나라 때가 되겠죠. 당나라 때까지 이제 중국의 최전성기를 형성했다고 하는 그 당나라 때까지 페르시아 문명이 이제 그러니까 8세기 중반까지 고대 페르시아 고대 문명의 그 영향이 아주 컸음을 말해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 한국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제 고구려 사신들이 사마르칸트의 그 왕실의 왕자 홀레연에 참석했는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조우간이죠. 벌스피들이라고 하나요? 영어로는 벌스피드가 되겠는데요. 새의 깃털이 되겠는데 그런 그 조우간을 한 그 두 명의 고구려 사신들이 이 아프라시아 벽화, 소고도 궁정의 벽화에 나타나는 것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이제 고대 한국의 대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벽화가 제가 10여 년 전에 가서 아마 사진을 찍었을 때는 그 사진을 그때 벌써 뭐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진은 여러 장 찍었지만 이게 실기는 어렵고 보통 이제 복원도를 싣습니다만 복원도는 제가 그 공동 저서에 올려놨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미지 한 뭐 몇 장하고 같이 그 공동 저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좀 정리하면서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 포인트를 보시면요, 소그드 민족의 그 심장으로 불렸던 사마르칸트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강연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이제 이란 중심의 역사와 이란계 중심의 역사 이게 좀 분리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특히 뭐 이란계의 역사는 아주까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서역에서 이 페르시아권에 이르기까지 특히 제가 처음에 지도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이 지도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요 지도 하나 페르시아 이슬람권이라는 지도가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요 지도를 한번 보면서 지도 같이 보면서 좀 마무리하면요. 흰색입니다. 위에 있네요. 예. 요거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물론 그 옆에 좌측 왼쪽으로 보시면은 페르소 이슬라믹 월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페르시아 이슬람권이라고 해서 이라크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뭐 이라크도 당연히 뭐 지금 당연히 아랍어를 쓰고 있으면서 뭐 그런데 이제 중세 때 다릅니다. 또 페르시아를 쓸 때도 있고 페르시아 왕조에 속했을 때도 있고 고대 천년 때는 또 이게 바그다드를 비롯한 이라크의 일부가 또 페르시아권에 속해 있기도 했고 뭐 중세 때는 또 시기가 또 다릅니다만 그래서 이게 이라크부터 오른쪽으로 파키스탄 뭐 이 중앙아시아까지 페르시아 이슬람권의 지도를 하나 이게 뭐 중세 이슬람 시대니까 이제 중세 시대가 되겠습니다. 저는 기원전 7세기부터 그 이후부터 중세라는 말로 이슬람권의 좀 시대를 구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고대 제가 이제 고대
페르시아권의 역사와 문화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중세도 이렇습니다. 중세도 보시면 페르소 이슬라믹 월드라고 고대 중세 페르시아 그 이슬람 세계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지도로 이렇게 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지도를 보시면서 고대 우리가 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대 페르시아권 이제 이란 중심의 역사와 문화, 이란계 중심의 역사와 문화 이걸 좀 분리하면서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인도 지금 고대 인도라고 불렸던 파키스탄 지역을 여기서 지도에서 보시면 중세 때도 이 페르시아 이슬람 세계로 들어가 있죠. 물론 뭐 파키스탄이 지금의 인도하고 역사적 계를 또 같이 했던 시대가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시대도 있는데 대체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서역 마찬가지로 고대에는 그 이란계 민족이었던 사카족이 또 거주를 했고 그래서 그 시대별로 이거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를 구분하면서 어느 시대는 또 어느 민족의 색채가 또 강했는지 다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별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게 또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고대 아시아 역사, 특히 이제 아시아 역사, 인도하고 제가 이제 중국 잠깐 말씀드리면서 중국 서역하고 고대 인도라고 불렸던 파키스탄 이제 말씀드리면서 좀 말씀을 했는데 워낙 또 아시아에서 비중 있는 두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권의 그 역사와 문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좀 정립이 돼야지만 제대로 또 고대 아시아 역사가 조금 더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강연을 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